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이내 인도 위로 올라가더니 정차된 트럭과 행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부산 해운대 시장 인근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차량이 돌진하면서 이렇게 상단은 쑥대밭이 된 상태인데요. 이때 정전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60대와 70대 행인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상인은 사고 직전 옆 가게에 들리면서 다행히 화를 피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이제 옆에 커피숍에 그렇게 있는데 고자서 들어가가지고 앉아갖고 한 모금 딱 마시는 중 불과 몇 초 사이에 뻥 하고 파편이 막 순간적으로 막 오른쪽으로 막 튀고 날린 거예요. 그렇게는 사람들 붕 뜨는 할머니 턱 떨어졌고. 사고 현장은 인도와 차도 구분이 거의 없는 1차로 일방 통행로입니다. 명절을 앞둔 날벼락에 지인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친구 지인이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그래서 친구 살려붙으라고 지가 온몸을 다 날리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여부하고 우리가 마약 여부는 먼저 확인했고요, 음성으로. 경찰은 7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성수동 한 골목. 검정색 차량이 빠르게 달리더니 대로변 차량들을 덮칩니다. 충돌과 거의 동시에 제동 등에 불이 들어왔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충돌하고 놀란 시민들이 현장을 살핍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SUV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운전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차량이 돌진한 골목 끝에는 이렇게 횡단보도도 있어서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횡단보도 쪽으로 안 가고 도로 쪽으로 간 게 이제 뭐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왕복 차로를 거의 이게 쓸고 가다시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남색 테슬라 차량이 골목길을 빠르게 달리더니 주차된 차량과 담벼락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굉음에 놀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사고 차량은 지게차에 들려 옮겨집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골목길에서 60대 대리기사가 몰던 테슬라 전기차가 연립주택 1층 주차장으로 돌진했습니다. 터지는 소리 있잖아요. 폭탄이 터지는 소리보다 더 큰, 천둥 번개보다 더 컸어요. 여기까지 파편이 다 튀어가지고 엄청 많았어요. 그냥 여기가 전체가 다. 차에 타고 있던 차주등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 8대의 차량과 주차장 기둥이 부서졌습니다. 이 피해 차량 중 한 대입니다. 이렇게 뒷바퀴 중 하나가 아예 뽑혀버렸고 뒷유리창도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건 아닌 걸로 나타났고 경찰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에 장착된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 등으로 인한 오조작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감속이 되는 기능이다 보니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는 극가속 특성이 높고 원페달 드라이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패닉 상태로 많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상당 부분이 과실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지난 14일 경기 용인의 한 카페로 돌진해 11명을 다치게 한 전기차 운전자도 원페달 조작이 미숙했다고 경찰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9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와 3명의 부상자를 낸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운전자들은 모두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급발진 의심사고 감정 건수는 지난해 117건에 달할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차량 결함이 인정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법원은 사고 기록 장치, EDR 결과 등을 근거로 대부분 제조사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시속 200km 주행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고 비상등을 켜고 갓길을 달렸고 운전자에게 과속 전력 등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급발진에 무게를 뒀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이어지고 급발진 여부 판별 결과에 대한 신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페달 블랙박스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이태원동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은 사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사고 원인 규명에 유용하다 보니 운전자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시청역 사고 이후로 평소 대비보다 한 3-4배 정도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억울한 상황이나 이럴 때 좀 소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제조사에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했지만 제조사들은 비용 등의 이유를 대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급발진을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